과일을 맺지 않으려는 과일나무를 깨울 수 있는 비법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3가지 고전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이 레몬나무를 보세요. 이렇게 작은데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자목나무도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보세요. 자, 이 나무들에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을 적용했는데 가장 좋은 점은 집에 있는 것들로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집중하세요.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마도 가장 신기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텐데 우리가 할 일은 가지에 작은 창문을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잘 드는 칼이 필요하고 가지에 작은 칼집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지에 아주 작은 통제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깊게 파거나 가지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어요. 가지가 더 두꺼우면 효과가 비례하도록 창문이나 칼집을 더 크게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에는 지금 보여드릴 것처럼 작은 상처만 내도 충분해요. 이제 칼을 잡고 약 2cm 정도의 작은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좋아요. 칼집을 내고 나면 이미 나무 껍질과 일부 형성층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서 잘 준비가 되었다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작업은 나무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가지에만 하거나 많아도 나무의 50%까지만 해주세요. 이것들은 아주 오래된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상처나 창문이 어떤 효과를 내는 걸까요? 이것은 나무에 약간의 통제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나무는 그 손상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생존을 위한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나무는 번식을 시도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꽃이 훨씬 더 많이 피고 이후에 열매 생산량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문을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알로에 베라 한 조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알로에 베라를 세로로 반으로 자른 다음 젤을 상처 부위에 모두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끈이나 실 또는 케이블 타이 2개 정도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묶어놓은 것이 걱정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떨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며칠 동안 알로에 베라가 그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며 덮어주기 때문에 곰팡이나 어떤 종류의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전 방법과 마찬가지로 꽃이 더 많이 피도록 자극하는 데 아주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한 가지 장점이 더 있고 조금 더 과감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것은 철사 한 조각뿐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철사여도 상관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철사를 가지에 여러 번 감아주되 각 감김 사이에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가지가 더 두꺼우면 철사를 더 많이 사용해서 가지 크기에 맞게 같은 방법으로 감아주면 됩니다. 작은 가지에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철사를 이렇게 감아 놓으면 가지가 자라서 두꺼워질 때 이 작은 철사가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무는 생존을 위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 번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꽃이 피는 양을 크게 늘리고 나중에는 열매의 양까지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지를 완전히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수액의 순환을 약간 어렵게 하거나 조금 줄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에게 작은 경고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철사를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지 않던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까지만 두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미 반응을 보이면 철사를 제거하면 끝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오래된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이번에는 가지를 자르거나 철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몇몇 가지를 약간 강제로 벌리는 것뿐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지의 한 부분을 잡고 아래쪽으로 천천히 구부려서 약간의 긴장이 느껴질 때까지 휘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이 화분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나사를 박아두고 끈이나 실을 이용해 가지를 완벽하게 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땅에 직접 심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때는 말뚝이나 철근 또는 땅에 박은 막대를 이용해 끈을 고정하고 가지를 아래로 휘게 유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긴장을 계속 유지해야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앞서 설명한 방법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가지에 긴장을 주면 나무는 경고 신호를 받아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꽃을 피우며 따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말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작은 팁 하나를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보름달에 적용할 때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무의 수액이 지상 부분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여겨지며, 보통 나무의 반응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공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 역시 가지를 영원히 강제로 고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에 국소적으로 약간의 손상을 주어 열매를 맺지 않으려던 나무에게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사용했던 모든 끈이나 방법들을 완전히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제 집에 이미 있을 법한 물건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3가지 기술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원이나 텃밭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를 그냥 두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바로 그 목표, 즉 과일나무를 깨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요령, 방법들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이와 비슷한 영상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어떤 나무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있고 종종 다음 영상의 주제가 여러분의 댓글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능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식물이나 텃밭, 과일나무를 당신만큼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꼭 주목해주세요.